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제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72세 되시는 김순자 할머니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사님, 이번 달 전기요금이 18만 원이 나왔어요. 에어컨도 26도로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하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께서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아예 꺼버리고 선풍기만 틀고 지내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32년간 전력 효율화 업무를 담당해온 에너지관리공단 최고급 기술자 한승모입니다. 그동안 수만 가구의 에어컨 사용 패턴을 분석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해왔습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에어컨 사용법 때문에 매달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과도한 전기요금을 내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건 올해부터 누진 전기요금제가 더욱 강화되어서 예전처럼 조금 많이 나오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26도가 표준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전기요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사람 기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2년간 현장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맞춰놓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매달 몇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더 낼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 10년간은 아파트와 빌라 단지에서 에어컨 설치와 전기 사용량 전략 상담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 댁을 방문하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잘못된 에어컨 사용법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얼마 전 일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름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에어컨을 거의 켜지 못하고 선풍기만 틀고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어르신이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시고 계신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에어컨이 26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26도로 맞춰놨는데도 방이 시원하지 않아서 자꾸 온도를 더 내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24도, 22도까지 내려가야 겨우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낮은 온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자동차가 평지보다 훨씬 많은 기름을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계속 힘들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펑펑 쓰는 거죠. 제가 그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에어컨을 사용해 보시라고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시원하고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온도 설정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세요. 26도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온도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20대 젊은 사람과 70대 어르신이 같은 온도의 방에 있으면 체감하는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열을 많이 내지만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시원함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온도를 고집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건 에어컨이 습도까지 조절해 준다는 점입니다.
온도가 조금 높아도 습도가 낮아지면 체감 온도는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장마철과 가을철의 차이와 같은 거죠.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26도를 고집하실까요? 이건 예전부터 내려온 관습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절전 캠페인을 할 때 제시한 온도가 26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에어컨 성능이 훨씬 떨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환경도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20년 전 에어컨과 지금 에어컨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도 조절도 정확하지 않았고 습도 조절 기능도 없었죠. 그래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해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에어컨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에어컨은 정말 발전했어요. 인버터 기술이 들어가서 온도를 매우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습도까지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온도만 적절히 설정하면 전기는 덜 쓰면서도 훨씬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치 최신 자동차가 연비는 좋으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난 것과 같은 이치죠.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 댁을 다녀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조금 높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기요금 전략뿐만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어르신들에게 너무 낮은 온도의 에어컨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면 혈압 변화나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 때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온도가 가장 적절한지, 어떻게 설정해야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서 전기는 더 많이 쓰면서 덜 시원하게 지내시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도대체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에어컨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전기요금을 크게 줄이면서도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에어컨 온도는 바로 28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 28도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거든요. 왜 28도일까요? 이건 우리 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기초 대사량의 감소예요. 젊을 때와 비교하면 70세가 되면 기초 대사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의 양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시원함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난로 불을 약하게 지피면 방이 덜 더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기 쉽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육량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열 생산 기관이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체온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이 온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 에어컨은 습도까지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28도로 설정해도 습도가 낮아지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24도에서 25도 수준까지 떨어져요. 습도가 체감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습도가 낮으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거든요. 장마철과 가을철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28도로 설정했을 때 습도가 보통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 습도에서는 온도가 조금 높아도 충분히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26도에서 습도가 높을 때보다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도 설정에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에어컨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26도나 그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계속 풀파워로 돌아가야 해요. 마치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계속 밟고 달리는 것과 같죠. 반면에 28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적당한 힘으로 꾸준히 돌아갑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출력을 줄이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다시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정하게 유지해요.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량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에어컨 수명도 훨씬 길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많은 댁에서 28도로 바꾼 후 전기요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어요. 물론 집의 크기나 에어컨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 면에서의 이점입니다. 28도는 실내외 온도차를 적절하게 유지해줘서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너무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나갈 때 느끼는 그 충격이 훨씬 줄어들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있으면 관절이 굳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28도 정도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너무 차가우면 몸이 긴장하게 되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하지만 적절한 온도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28도라고 해서 무조건 그 온도로만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낮에 정말 더운 시간대에는 27도 정도로 조금 낮춰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는 28도나 심지어 29도까지도 충분해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또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찬 바람이 직접 몸에 계속 닿으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바람은 천장 쪽을 향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방 전체로 퍼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28도로 설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효과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전기요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28도로만 맞춰 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써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켤 때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켜자마자 바로 28도로 맞춰 놓으시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방이 너무 더울 때 갑자기 28도로 설정하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 1시간 정도는 25도로 설정해서 빠르게 방 온도를 낮춰주세요. 그 다음에 27도로 올리고 마지막에 28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가면 전체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훨씬 적어져요. 시간대별로도 온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28도가 적당해요. 아직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오후 시간,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27도 정도로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하지만 25도나 그보다 낮게는 내리지 마세요.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녁 시간부터는 다시 28도로 올려주시고 잠들기 전에는 29도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바람 방향 설정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바람을 몸쪽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찬 바람이 직접 몸에 계속 닿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관절에도 좋지 않거든요. 바람은 반드시 위쪽,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찬 공기는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천장으로 바람을 보내면 방 전체에 고르게 시원한 공기가 퍼집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은 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주면 체감 온도가 25도 정도까지 떨어져요. 선풍기는 에어컨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직접 몸에 바람을 쐬기보다는 벽 쪽을 향하게 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 안의 공기가 계속 움직여서 에어컨의 냉기가 더 고르게 퍼져요. 자동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동으로 계속 온도를 조절하시는데 요즘 에어컨의 자동 모드는 정말 똑똑해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자동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목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출력을 줄여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다시 적절히 작동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요. 이렇게 하면 계속 같은 출력으로 돌리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필터 청소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에어컨 필터가 더러우면 공기순환이 잘 안 되어서 같은 온도에서도 덜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결국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필터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해 주세요. 청소 방법은 간단해요. 필터를 빼서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고 부드럽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끼워주세요. 실외기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나 화분 같은 게 너무 많이 있으면 열 배출이 잘 안 되어서 에어컨 효율이 떨어져요. 실외기 앞쪽으로는 최소한 50cm 정도는 공간을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외기에 직사광선이 계속 닿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차양막이나 덧지붕을 설치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 에어컨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문과 창문을 잘 닫아두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면 찬 공기가 모두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에어컨이 계속 풀파워로 돌아가야 해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잘 활용하세요. 낮 시간에 햇빛이 강할 때는 커튼을 쳐서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면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타이머 기능도 유용합니다. 잠들 때는 타이머를 설정해서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거나 온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잠들고 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컨이 계속 강하게 돌 필요가 없거든요. 제습 기능도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장마철에는 온도보다 습도가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습 모드는 전력 소모량도 적고 습도를 낮춰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려 줘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함께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과 함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28도 설정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먼저 건강면에서의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28도로 사용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서 몸의 무리가 훨씬 적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어요. 너무 차가운 곳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에 변화가 생기는데 적절한 온도 차이를 유지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너무 차가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관절이 굳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28도 정도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수면의 질도 훨씬 개선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몸이 긴장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하지만 적절한 온도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피곤하고 개운함을 느끼실 거예요.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특히 여름철 감기는 치료하기도 어렵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에어컨 자체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계속 사용하면 에어컨이 항상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야 해서 부품에 무리가 가요. 하지만 적절한 온도에서 사용하면 에어컨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고장도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 혜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연간 수십만 원, 다인 가구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간단한 서류만 가져가시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한번 신청해 놓으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니까 꼭 신청해 보세요. 어르신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수천 원씩 할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한국전력공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활용해 보세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료를 지원해 주거나 쿨링센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우리 동네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 3일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바람 방향도 확인해 보세요. 위쪽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직접 몸에 바람이 닿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자동 모드로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선풍기가 있으시면 함께 사용해 보세요. 에어컨은 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주면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선풍기는 벽 쪽을 향하게 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필터 청소도 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빼서 깨끗이 씻어주시면 에어컨 효율이 좋아져요. 실외기 주변도 정리해서 열 배출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잘 활용하세요. 낮에 햇빛이 강할 때는 커튼을 쳐서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면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정부 지원 제도들도 꼭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지자체 지원 사업 등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민센터에 한번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6도는 이제 옛날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28도가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온도예요. 전기요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현명한 여름나기 전략이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사용해 보세요. 분명히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몸도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들까지 함께 활용하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